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뭘 배우냐? 상환을 배워보겠다. 상환이란 건 뭐냐면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돈을 빌릴 수도 있겠죠. 왜 돈을 빌려야 될까? 가끔씩 생활비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잘 살아요. 근데 왜 돈을 빌릴까? 민세, 왜 돈을 빌릴까? 잘 사는데. 우리가 살면서 돈이 필요한 게 이런 것이겠죠. 비용도 있습니다. 뭔가 돈을 쓰면은 비용이 나가죠. 가끔씩 기회비용도 있다. 기회비용이 뭐냐? 내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만 원 벌었어요. 그럼 사람이 딱 1분간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2분 뒤부터는 뭐가 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 들까?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이면 내가 얼마 벌었을까? 이해 갑니까? 기회비용은 뭐냐면 내가 놓친 비용이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제 바로 뭘 하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요. 900만 원 빌리는 거죠. 왜? 이번엔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원금을 싹 챙겨볼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돈 번 다음에 돈을 갚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겠죠. 어차피 이자율보다 수익이 더 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가끔씩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겠다. 잡담이었고요. 상환이란 건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려서 한 달에 혹은 1년에 얼마씩 돈을 일정하게 갚아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때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은행의 입장이 돼야 됩니다. 고객이 되면 안 돼요. 은행이야. 그래서 내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자. 여러분이 돈을 100만 원 빌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자율은 연이자 간단하게 10%라고 하죠. 10% 이자. 10년 동안 돈을 갚아 나간다고 치겠습니다. 얘도 기수불 기말불 가능하겠죠? 그리고 외우지 마시고 개념상 생각하면 얼마든지 적용 가능합니다. 제일 쉬우니까 기수불로 한번 해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년 일정한 금액을 맞습니까? 갚아 나가야 돼요. 이 돈은 딱 10만 원씩 떨어지지 않겠죠. 막 9만 얼마, 8만 몇천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A라는 금액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자, 내가 은행 입장인데 솔직히 말해서 돈 안 빌려도 돼요. 그치? 왜냐면 얘가 돈 떼어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고객님, 내가 솔직히 말해서 돈을 안 빌려도 되는데 왜냐면 내가 이 돈 100만 원을 가지고 그쵸? 10년 동안 내가 이자를 굴리면은 1.0R이 되겠죠. 좀 바꿔볼게요. 여기서 이미 10% 나왔으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1.1이 이자 곱하기 되겠죠. 10년에 돈이 생겨요, 고객님. 제가 어차피 고객이 돈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고객님이 돈을 빌려갔을 때 이자 포함해서 10년 뒤에 나한테 최소 어때요? 이 정도는 해 주셔야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고객님한테 돈을 일정하게 또 갚아 나가겠죠. 맞습니까? 이 돈은 9만 원 얼마 되겠죠. 그럼 이자에 대해서 또 뭡니까? 또 이자를 받겠지. 맞습니까? 그렇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계약을 하고 돈을 바로 이건 뭐냐면 돈을 바로 갚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쉽게 말하면 선이자 떼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내가 100만 원 받았는데 기수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순간 어때요? 돈을 일단 갚기 시작한 겁니다.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능하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어때? 이자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니까. 이해 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년 초에 이자를 넣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2010년 마지막 해에 첫날 돈을 어때? 받았겠지. 그러면 2010년 12월 31일 날 계약 끝나거든요. 얘는 고객이 이자를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줘야죠. 네. 여러분 이게 헷갈리겠지만은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기회비용이에요. 은행에서. 맞습니까? 기회비용이죠. 이건 실제로 사실은 뭐랑 같냐? 적금이랑 같아요. 사실은. 아, 적금이네 이거. 맞죠? 왜 은행에서는 돈을 어때? 중간중간에 받거든. 근데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받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또 계산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돈과 적금의 합이 10년 뒤에 어때? 같으면 어때? 은행에서는 쌤쌤이지. 빌려줄만 하겠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얘가 어쨌거나 2010년 1월 1일 날 돈 받았으면은 이자를 어때요? 한번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는 처음 했던 금액은 이자 얼마 줄까? 10번 주겠죠. 무슨 세율? 똑같죠.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그럼 뭐가 되냐? 첫째 항은 뭡니까? A에 이거죠, 이거. 1 플러스 R 맞습니까? 가로 치시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죠. 그럼 1 플러스 R이 몇 번? 10승 빼기 1이고요.
그리고 아래 1 플러스 R에서 2를 뺀 것이 바로 뭡니까? 이 금액과 같아지면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 이게 1 플러스 R 똑같잖아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한 번만 계산 더 하면 되겠죠. 그럼 A가 얼마인지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은행에서는 사실 여러분 어때요? 이것은 그냥 문제인 거고요. 시험 문제 이러지만 은행에서는 절대 똑같이 안 하겠지. 왜? 아니 이자를 뭐 이렇게 원금과 나중에 적금하고 이거 상환했을 때 비용이 똑같다면은 뭐하러 빌려줘? 그죠? 돈 떼먹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 금액이 더 큽니다. 이게 더 커야 되겠죠. 이 금액이 더 커야지 어때? 할만하겠지.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더 하려고 그러겠죠. 은행도. 이해가나요? 그런데 이건 수학 문제니까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그냥 얘가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풀면 되겠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상환이란 건 뭐냐? 돈을 적금으로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이 10년 뒤에 이게 생기니까 이 정도는 맞춰주면 된다. 간단하죠? 노트에 정리하겠습니다.